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자, 호주가 중국하고 한판 붙겠답니다. 이야, 호주 정말 패기 아주 좋은데요. 무슨 이유로 호주가 중국하고 한판 붙어보자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만 유사시 일본이 군사 개입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선 가운데 호주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됩니다. 중국은 호주의 이러한 입장 표명을 비웃으며 호주 국민들을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로 떠오르며 중국을 겨냥한 군사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호주군이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 가능성을 밝혀 주목됩니다. 피터 더튼 호주 국방장관은 4월 26일 현지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호주는 대만을 둘러싸고 중국과 충돌하는 것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라며 대만 해협에서 일어나는 활동에 한층 현실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왕성한 군사적 활동이 있다는 것은 군사적 적의가 있다는 것도 명확하다 라며 최근 양안에 조성된 군사적 긴장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더튼 장관은 우리 호주군은 영내 동맹 상대에 따라 어떠한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라며 대만 유사시 군사적 지원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는데요. 이에 대해 중국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 문제의 민감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해 언행을 신중해야 한다 라고 지적하면서 대만 분리독립 세력에게 잘못된 거짓 신호를 보내는 것을 자제하라 라고 성토했고 환구15 역시 애초에 호주는 대만 문제에 개입할 능력과 힘도 없고 자격도 없다 라며 호주를 맹렬히 성토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반응은 중국이 실제로 대만을 침공했을 때 미국은 물론 일본, 호주 등 이른바 쿼드 국가들이 나서 대만을 보호하고 중국에 맞설 가능성이 점차 농후해지기 때문인데요. 환구15의 표현대로 대만을 점령할 능력과 힘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는 중국 공산당, 점차 포위되어가는 자신의 현실을 직시해야 되겠습니다. 야, 호주 인구 4천만도 안 되는 호주가 정말 패기가 끝내주네요. 이 트럼프 행정부 후반기부터 중국과 바로 부딪혔었죠. 화웨이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호주의 정보국장이 이 호주 내에 중국에게 포섭된 정치인들이 너무 많다. 그냥 중국에게 우호하는 발언을 하는 정치인들 보라. 걔는 반드시 중국의 스파이일 가능성 높다 라고 성토하는 등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국하고 부딪혀 왔던 나라가 호주인데 바이든 정부가 좀 친중 정책을 펴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호주 어떡하냐. 낙동강 오리알 되냐. 라고 해서 바이든이 딱 취임하고 하자마자 중국 정부가 호주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어떡할래. 너 이제 딱 죽었어.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정부가 웬걸 계속 쿼드를 강화해 나가고 하니까 지금 중국이 뜨거. 호주도 어쩌라고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4월 18일이죠. 스가 일본 총리가 미국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선언에서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일본도 지원하겠다. 라는 선언을 했어요. 그때 이제 중국도 굉장히 비난을 하고 나섰는데 여기에 또 맞추어서 또 호주도 우리도 하겠다. 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호주군의 유의미한 전력을 한번 보자면 일단 해군력, 공군력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되겠죠. 해군력으로는 지금 보이는 이 캔버라급 상륙함 25,000톤, 27,000톤 정도 되는 상륙함인데 스페인의 후안 카를로스를 바탕으로 만들었죠. 여기에 이제 타이거 공격 헬기 이런 거 이제 탑재가 되는데 이거가 두 척이 있고요. 그리고 스페인으로부터 도입한 호바트급 이지스 구축함이죠. 이거 세 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로부터 도입한 안자급 호위함 이게 또 8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정도가 중국 해군에게 강력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전력이고 또 이제 콜린스급 잠수함 좀 시끄럽긴 하지만 어쨌든 그게 또 이제 3,000톤급이니까 그게 또 6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군력으로는 FA-18 호넷 전투기 이제 총 95대 95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24대는 강한 겁니다. 24대 중에서 12대는 슈퍼호넷
그리고 12대는 그라울러, 전자전기죠. 뭐 세죠 이거. 그런데 이제 나머지 71대는 FA-18 호넷, 레가시 호넷 중에서도 AB형, 초창기형. 그걸 이제 F-35로 교체를 하는데 아직 F-35는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말로 유의미한 전력은 이 슈퍼호넷 12대, 그리고 그라울러 12대. 이게 아주 강력한 지원, 미국에게는 강력한 지원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해군 군함들, 이건 뭐 정말 중국 해군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전력이 되기 때문에 중국이 일본에 이어서 호주마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정말 대만을 침공하려면 큰 고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침공 안 하는 게 좋겠죠.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 해군이 무인기와 연동해서 무려 400km 밖의 소형 보트 표적을 SM-6 함대공 미사일로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을 장거리 함대함 미사일로 쓴 것이죠. 소형 무인 자산과 패시브 센서를 이용해서 표적을 찾고 조준했다고 하는데 중국 해군 입장에서는 기절초풍할 만한 뉴스가 되겠습니다. 미 해군이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된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 SM-6를 이용해 수평선 밖에 위치한 소형 표적을 효과적으로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USNI 뉴스가 현지 시각 4월 26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실험은 이지스 구축함 존 핀과 샌안토니오급 앵커리지 함이 투입되어 실시되었는데요. 우선 앵커리지 상륙함이 목표 해역에 소형 보트만한 크기의 표적함을 전개하는 것으로 실험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표적함에는 레이더 리플렉터와 소형 전파 방사기가 설치되어 적 군함을 묘사했는데요. 존 핀은 해안의 픽업 트럭에서 발사된 소형 장기 채공 무인기 일명 바닐라 울트라 드론과 소형 무인 수상정에 장착된 패시브 센서에 탐지된 표적함의 전파 방사 신호 정보를 융합해서 표적 위치를 계산한 뒤에 이 해역에 SM-6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발사된 SM-6 함대공 미사일은 약 402km를 날아가 소형 보트만한 아주 작은 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는데요. 미군은 차후 실험에서 위성을 통해 획득한 적함 정보를 이용해서 400km 거리에서 적함을 타격하는 시나리오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함대공 미사일을 이용해 적함을 공격하는 전술은 지난 1992년 10월 미 해군 사라토가 항모 전단의 터키 호위함 무아베네트 5인 사격 사건 이후에 그 유용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는데요. 기존 중국 함대함 미사일의 사거리 2배를 넘는 초장거리, 초고속 공격수단의 등장에 중국 앞으로 상당히 골치 아파질 전망입니다. SM-6 함대공 미사일이죠. 사거리 370km 날아가는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인데 이걸 가지고 함대함 때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걸 또 어떻게 때렸냐. 보시다시피 샌안토니오급 상륙함에다가 조그만 표적함 가지고 갔고 그 표적함에는 뭐 그냥 레이더 리플렉터 한 2개 달려있고 그리고 일반 어선 같은 데 있는 항법 레이더 그냥 어선에도 다 그 항법 레이더 있죠. 그래야 자기가 어디 가는지 알니까 그 항법 레이더의 전파는 아주 미약합니다. 이걸 이제 모체에 띄워놓고 그걸 띄워놓는 상황에서는 이 존핀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안 가르쳐 주기라고 띄워놨습니다. 그리고는 존핀을 지원하는 건 누구냐? 이 존핀은 이지스 레이더가 탐지한 게 아니고 그냥 수평선 넘어 탐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상에 있는 픽업 트럭에서 쏜 이 소형 드론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또 이 존핀에서 놔준 소형 무인 보트가 찾습니다. 그런데 얘들은 또 어떻게 찾냐? 패시브 센서로 찾습니다. 자기네들 레이더파를 막 방사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날아오는 전파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디쯤에 뭐 좀 이상한 거 좀 있네. 그리고 무인기가 그렇게 이상한 거 좀 있네. 또 무인 수상전도 이상한 거 좀 있네. 동시에 이상한 거 좀 있네. 이렇게 된 겁니다. 이상한 거 좀 있어?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은 전시 상황이니까 평시에 뭐 이상한 거 있다고 때립니까? 전시 상정한 것이죠. 전시에 우리가 모르는 항행금지구역 선포했는데 이상한 게 있어? 뭐야? 그럼 적함이잖아. 때려. 그런데 너무 멀어. 한 400km 밖이네? 함대 미사일 날아갈 수가 없네? 어떡하냐? 그리고 또 때리는데 속도가 너무 느리면 도망가 버릴 수가 있잖아. SM-6 때려. SM-6는 완전히 초음속 미사일이죠. 그래서 SM-6가 날아가서 그 작은 걸 정확하게 때려버린 겁니다.
나중에 이제 위성에서 보낸 신호까지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작은 소형 보트들 이런 거 그냥 여기저기 막 띄워놓고 이상한 점포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전시에. 또 막 드론들 막 띄워가지고 막 찾는 겁니다. 드론 뭐 아주 오랫동안 비행을 하겠죠. 이런 거 좀 떨어져서 그냥 뭐 바닷속에 들어간들 침몰한들 별로 아깝지도 않죠. 소형 보트들 막 띄워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국의 군함들 또는 중국의 소형 어떤 그 보트들, 공작선들, 작전선들, 또 잠수함이 스노켈링 하는 것들, 통신을 받기 위해서 갑자기 이제 뭐 좀 이렇게 통신 안테나 올렸는데 그것 바로 잡혀버리죠. 그러니까 이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군의 작전 능력에 굉장히 이제 긴장감이 올 것 같다. 아주 간단한 이런 개조를 통해서. 그래서 중국 해군이 아마 굉장히 이제 위축되는 이런 상황이 올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